자, 이제 쏘곤쏘곤 두 번째 내용인 수어로 비밀을 말해요. 수어로 비밀 말하기.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곤소곤이고 거기에 두 번째 작품이야. 두 번째 작품. 일단은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이거 수필이야. 수필. 수필은 뭡니까? 교술갈래. 교술갈래. 그래서 교술갈래는 일상적 체험에 따른 깨달음의 구조를 갖고 있다. 교술갈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알 거야. 귀에 인이 박히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에인데, 자, 작가가 이길보라야, 이길보라. 자, 보라가 이름이겠지. 그러면 딱 봐도 이 길이 뭐겠어, 이거? 아버지 성, 어머니 성, 길경이, 뭐 이런 분들이야. 그의 딸.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의 성을 동시에 얻는 이런 것이 있지요. 그렇죠? 남녀 평등이니까. 그래서 이길보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성인 거야. 그냥 이건 참고해. 이거 시험에 안 나오겠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참고하고, 이 작가 자체가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작가 자체가 코다야. 코다가 뭡니까? 농인 부모나, 그러니까 농인을 보호하는 사람 밑에서 수어를 배우는 사람들, 수어를 알 수 있는 자녀들을 코다라고 한다라는 거. 실제 코다고 부모님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부모님 자체가 농인이었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부모님 둘이서 비밀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지. 엄마는 어깨를 돌리고 아버지 들어가서 쏘곤쏘곤대는 그 두 엄마와 농인들이 자기 모르게 비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전현이 지금 해외를 나간대. 대단하신 분이야 이거. 그 로드 스쿨러라고 하는, 니네 아니야? 로드 스쿨러? 로드 스쿨러 딱 이름만 봐도 뭐니 이거? 길에서 교육을 배운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을 하셨대. 8개국을 3개. 고등학교 1학년. 너 따라하지 마. 알겠지? 내신 와야 돼. 그래서 가면서 학교를 복귀하지 않고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배우는, 그러니까 대단히 진보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인이에요. 원래 다큐멘터리 쓰고 이런 분들인데 이건 그냥 격가지야. 이것이 내신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 작가가 누군지도 살짝 알고, 그러니 이런 글들, 수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길보라 작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수어로, 자, 수어에는, 자, 요건데, 보자. 요것도 개관이 이렇게 있어. 항상 선생님은 큰 숲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개관을 먼저 하니까 똑같이 흰 백지 쓰고 열심히 쓰면서, 그러니까 개관 되게 꼼꼼할 거야. 아마 전국에서 어떤 학원의 어떤 내신보다 아마 국기훈 선생님이 가장 내신이 꼼꼼할 거야. 뭐 남자가 꼼꼼하게 안 생겼지만. 이해되지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 너희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위에 계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내가 배운 거에서 100% 다 나온다 장담은 못해. 하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는 거고, 너희가 문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많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자, 이제 수어로 말하기 개관입니다. 개관. 개관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갈 수 있어. 또 소곤소곤에 들어오는 거겠지. 자, 갑니다. 새로운 관점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수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의 관점이 뭐니? 수어는 어머 말 못하나 보다, 장애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존 관점인 거지. 수어로 얘기하는 것과 너랑 나랑 야 밥 먹었니? 말로 얘기하는 것이 동등할진데, 우리는 말로 얘기하면 정상이라고 기존 관점하고, 수어로 얘기하면 쟤는 장애인이야 라고 하는 사회 편견부터가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작품에 또 얘기하고 싶은, 이길보라 작가가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겠지. 수어로 해도 그냥 평범하게 언어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해다오. 인식 전환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편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그치? 수어로 하면 사람 다 쳐다봐요, 이렇게. 그치? 그 청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수어로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고, 동정하는 연민의 눈빛도 싫어한다는 거죠. 왜 동정을 해?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열리고 개방되고 유연한 사고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열리고 개방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어도 가치가 있다. 비밀 내용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수어는 그냥 말을 못하니까는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하나 봐. 대체제인가 봐. 언어의 대체제인가 봐가 아니라 수어 자체에도 효용성, 의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원래도
내용 전달도 다 할 수 있지만 비밀 내용 전달하는 데는 수어만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비밀 전달하는 방법도 수어의 가치로서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비밀 수어로 비밀 말하기지. 자, 여기는 대비대조. 그러니까 대비대조가 되게 중요한 표현 기법입니다. 서상. 그러니까 뭐 삼성이 갤럭시 팔 때 누구랑 CF 찍을 때 광고 찍을 때 어디랑 비교해? LG? 아니야, LG 망했어. F라고 비교대조 하잖아. 선생님 국어학원도 누구랑 비교해? 비교할 데가 없겠지.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하면 주제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대비나 대조라는 서술상 특징 이런 표현 양식은 어마무시하게 대비 대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 대비 대조야 하면서 나한테 기를 죽이려고 하는 엄마의 전략이잖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럼 너희 뭐라고 해야 돼? 내 친엄. 엄마, 내 친구 엄마는 이런 거 해주는데 엄마, 내 친엄. 너희는 엄마한테 가서 내 친아, 내 친엄이라고 하면 비교대조야. 그래서 이런 표현 양식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어떤 대비대조가 쓰냐면 당연히 수어와 일반 비장애인, 이거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 비장애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등하게 쓰는 것은 얘는 장애인이라고 그래. 하지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치인들 말 잘못하면 엄청 언론에 문매를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면 우리는 비장애인이지 우리는 정상인.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하면 얘네가 어떻게 돼? 비정상인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 언어는 쓰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암묵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그러니까 수어와 음성 언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음성 언어지. 나 수어로 수업하고 싶다, 야. 응? 이렇게 수어로 수업하고 싶다. 잘 못해. 자, 얘는 시각 기반이다. 아까 보는 언어, 수어는 시각 기반. 그러니까 동등한 거야. 동등. 너는 청각 기반이잖아. 듣는 기반이면 얘는 시각 기반이다. 보이는 거니까 시각 기반, 청각 기반. 청각 장애인, 그 농인은 실제 못하는 거고 그 자녀들은 코다기 때문에 코다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수어를 하기 때문에 수어를 아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코다인 거지. 코다. 그래서 코다가 있고 청각장애인 얘는 비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라고 돼 있지. 필기하고 있니? 그 다음 농인 부모와 코다 자녀 비언어적 표현 별표 친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비언어인데 이거 내가 써놨어 지금. 써놨어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 원래 언어적 표현 양식에는 뭐가 있어? 언어적 표현이 있어? 여기 적어라. 이게 말이지. 말, 대화. 요게 언어적 표현인 거야. 말, 언어. 그런데 얘가 우리 모든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를 전달할 때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비언어적 표현도 사용을 하고 하나 더 반언어, 언어의 반쪽 혹은 준언어, 이거 같은 말이야. 얘네들이 반언어, 언어에 준한다, 준언어. 그래서 비언어가 뭐야 이게? 표정, 행동 등을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하고, 이게 의사 전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의사 소통 방식이 언어도 있지만 비언어도 있지만 반언어도 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어지. 의사를 전달 맞지 않아. 말도 있지만 이거 합시다 뭐 이런 거 막 이러는 거 알겠니?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건 비언어. 그리고 반언어는 뭐야? 이거는 억양, 뭐 세기 이런 거 되겠지. 알았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알았지? 집에 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반언어 혹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지. 심리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여기의 수어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어는 비언어라는 거지. 비언어. 그런데 비언어에도 니네 기억나니? 그거 함정.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 학교 선생님은 난이도가 있는 학교, 좀 좋은 학교들은 함정을 연구한다고. 근데 그 함정은 너희가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야. 함정. 근데 비언어적 표현의 함정. 그러니까 일단 수어는 비언어라고 하는 거야. 수어는 비언어가 맞지. 이거 반언어 아니야. 준언어 아니야. 비언어야. 수어는 언어 아니지. 여기가 언어적 표현이야. 여기가 언어적 표현이야. 혹은
여기는 반언어도 되겠지. 반언어도 음성언어에 들어가는 거야. 왜? 반언어도 목소리 음량 이거니까 말은 내니까. 말은 내니까 반언어야. 비언어인데 비언어는 손짓, 수어, 몸짓, 표정, 행동, and 함정이야. 이거 함정. 함정이 뭐냐면 장례식장복 있지. 왜? 장례식 갈 때 우리가 검은 속에 검은 넥타이에다가 그 양말도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입고 가지. 장례식장복. 그것도 비언어적 표현이야. 의상도. 뭐라고? 의상. 근데 애들은 여기까지는 알아. 여기까지는 비언어인지 아는데 이 의상, 의복,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돼? 하얀색 드레스 입지, 신부가. 그것도 비언어야. 나는 이제 결혼합니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장례식장은 애도합니다라는 심리를 전달하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있는 의상, 의복도 뭐다?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거 나오면 함정으로 많이 빠져. 비언어에서. 비언어에서 유명한 함정이 이 함정인데 이거 아는 애들이 많지 않아.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국기운 친구들은 여기까지 알아두자. 오케이? 자, 이게 비언어의 함정이라는 거야. 그것도 알아두고. 그래서 비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의상이 나오면 의상은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비언어야. 비언어야. 이게 수어의 특징이고 반대 다시 이제 대비대조는 얘네들은 소리고 듣는 언어가 있다. 이런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이다. 요렇게 이제 비교 대조로 둘을 나눴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인데 뭐 공통점보다는 대비대조니까 그냥 대비대조 시작. 대비랑 대조는 모두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반대.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수어와 음성언어 대조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거기서 비언어, 반언어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하나야. 두 번째가 수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법이 중반 이후에 나오지 않니? 본론. 거기서 비밀 말하는 방법, 이렇게 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고 가리고 뭔가 말을 했는데 이때는 표정과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나 너한테 비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도 아는 것도 시험 포인트라는 거. 자, 이제 내용 전개 들어갑니다. 내용. 자, 처음에는 뭐가 이거 숲이야, 숲을 배우는 거야. 상당히 꼼꼼하게 필기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준비할 때 꽤 오래 걸려. 이거 필기하랴. 왜 필기하냐면 내가 이거 필기해가면서 촬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강의 보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 그래서 선생님 필기 다 해놓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필기하면서 가잖니? 그러면 물론 필기하면 너희도 따라서 필기하는 게 좋지만 강의 시간 너희 짧은 게 좋잖아. 시간도 들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미리 다 필기를 선생님이 미리 한 2-3시간은 여기 쏙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지? 내가 필기하고 들어가면 너희들 강의 시간 자체가 늘어나. 우리 영상이니까 뭐가 좋아? 일시정지하고 크게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일시정지는 영상, 그래서 영상이 좋은 거야, 얘들아. 현장 강의는 다 사라져버리니까. 자, 내용. 처음. 자, 수어는 시각 기반 언어이다. 음성 언어와 반대다라는 거. 대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청자라는 단어에 뜻풀이를 했다라는 거. 그치? 이 청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청자지. 왜냐면 우리는 말을 못하는데 하니까 이 청자의 뜻풀이도 2분의 1밖에 안 돼. 청자란 말을 자꾸 쓰면 안 돼. 수어에서 청자란 말을 쓰면 안 돼. 자, 수어의 불편한 점도 차별적 시선이 있다라는 거. 이거 뭐였어? 아까 새로운 관점, 사회적 편견이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가 차별적 시선이 수어에 대해 있다. 그 다음. 근데 수어도 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비밀을 얘기해요. 수어에도 가치가 있어요. 비밀 얘기할 수 있어요를 의문형으로, 그러니까 질문하듯이 얘기하면서 문답을 하는 요런 건 서술상 특징 문제.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어떤 내용, 우리 한 줄이 있을 때 내용적 이해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한 줄에 담긴 서술상, 표현상 특징도 이해하는 것. 내용 이해와 서술상 특징 이해를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 이해다. 내신이다. 그러니 거기는 의문형 문답도 쓰였고 대화를 직접 인용했다. 따옴표하고 뭐뭐라고 하는 직접 인용 부분. 그러니까 저게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 이거 나중에 다 나올 거야. 다시 나온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표현 기법도 쓰였다. 의문형 문법 직접 인용. 그러면 그거에 너희는 얘가 어디서 쓰였는지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지.
항상 문제 풀면서 근거 찾기 해야 돼. 근거 찾기. 그냥 동글뱅이만 치면 이거 아마추어야. 각각 선택지마다 어떻게 했는지 근거 찾기 시켜야 돼. 그 다음 중간. 자, 수어의 특징과 유의점, 비밀, 주의가 있고, 자,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의상 또 썼다. 의상도 비언어다라는 거. 몸짓, 손동작, 표정까지 쓰지만 의상까지 항상 추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시를 나열했고, 수어의 특징. 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방법. 그래서 이 소곤소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대주제인 소곤소곤에. 왜냐하면 소곤소곤 쪽작게 얘기하는 표정과 이런 것들도 비밀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답법도 썼다라는 거. 손동작. 그러니까 문답법은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문답법이라는 형식을 또 이길보라 작가가 쓰고 있다. 문답법. 묻고 답하는 법. 아주 몸 크기를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손동작과 몸 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게 비밀 같은 느낌의 표정 연기, 이거 다 연기자일 것 같아. 손동작, 몸 다 연기자일 것 같지? 그래서 그런 연기를 작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다. 작게 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수어로 비밀 말하는 방법. 손 하나 두고 그 안에서 손 움직임 작게.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 수어 비밀 말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왼손을 들어 벽처럼 얘기하고 오른손 대고 긁는 모양. 그다음에 표정 몸동작은 작게. 표정 몸동작은 작게. 이런 것들도 수어로 비밀을 얘기하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그게 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이 과정이라고 하면 너희들 뭐 생각하냐면 라면 생각하면 돼. 라면 끓이는 거. 봉지를 뜯는다, 물을 끓인다, 끓으면 면을 넣는다, 3분 뒤에 다 스프 넣는다, 뭐 이렇게 하는 일련의 순서들을 과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서장 특징 문제가 대비, 대조도 있고, 문답도 있고, 직접 인용도 있고, 과정과 순서도 서술상 특징에 들어가 있다. 과정 순서. 그 얘기인 거야. 효과적인 방법은 몸동작을 작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어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인식의 전환. 수어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대조하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나 모르게 뒤에 둘이 수어로 막 이게 어깨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끝내지. 마지막 끝낸다는 거. 그 내용 읽고 왔었어야 돼. 자, 특징 갑니다. 특징 갈래, 교술 갈래. 맞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경험과 체험. 그래서 경험과 체험이란 말이 나오면 딱 수필 교술 갈래야. 경험과 체험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교술 갈래야. 뭐라고? 교술 갈래야. 그 다음 생각과 깨달음 얻었다? 교술 갈래야. 이런 특징은 교술 갈래야. 자, 코다, 농인부모, 수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의 사회 비판적이 있어 없어? 있다. 사회 비판 농인, 코다, 수어를 약간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술 갈래, 하이 갈래가 뭐라고 했지? 일기, 기행문, 기설. 일기도 교술 갈래고 기행문도 먼저 경치, 여행을 한 다음에 느끼는 깨달음이니까 그것도 교술 갈래야. 그 다음에 수호제기, 이옥설 이런 고전 작품, 기설 다 교술 갈래의 하위다. 물론 대표적인 건 수필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학 개념과 서술상 특징. 자, 경어체 별표. 아직까지 경어체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 경어체가 뭐야? 높임말이야. 경어체. 자, 문학 개념은 그래서 내가 숙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사대특강에서 경어체. 경어체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다. 구어체의 반대말 뭐야? 문어체.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 아저씨 농담. 그래서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란 뜻인 거야. 그래서 구어체 말하듯이 하는 거 경어체. 했어요. 경어체. 독자의 거리감을 이거는 줄인다는 뜻인 거야. 줄인다. 거리감을 줄인다. 친근감. 독자 친화적이라는 거. 독자 친화적이라는 거. 경어체를 써서 구어체를 쓰니 독자 친화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조 대비 수어랑 음성어 썼지. 그래서 반복하는 거야. 구체적 사례도 잘했지. 의문형 문답법 했지. 대화했지. 직접 인용했지. 과정 순서 있지.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쓸 때 있잖아. 이런 표현 기법도 너희가 나도 그 문답법 쓰고 직접 인용 쓰고
대비대조 쓰고 과정 쓰고 비유법도 쓰고 그러면 너희가 글을 서술장으로 표현적으로 잘 쓰는 아이가 되는 거야. 이걸 맨날 읽고 그냥 이렇게 썼구나가 아니라 너희가 한번 해볼 때 너희도 이렇게 써보면 좋다는 뜻인 거란다. 너희가 직접 이렇게 써보면 상당히 좋은 거야. 이런 기술들을 버리지 말고 문제 풀 때만 사용하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평생 어떤 글을 쓸 때도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표현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생각하고 글을 쓰면 너희가 앞으로 너희 글 쓸 일이 많잖아.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서술형, 논술형 할 때 이런 표현 양식도 많이 이용을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수어로 비밀 말하기 개관이고 자, 그 다음이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강하고 여기서부터 2강 들어가도록 할게. 2강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인출, 빽빽이, 바로 빽빽이, 빈 백지 뒤집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억으로 한번 써보는 게 좋아. 기억으로 쓰는 거야. 이해한 다음에 기억이지 보고 쓰면 안 돼. 기억으로 써야 진짜 네가 소화한 거야. 알지? 국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